역사는 언제나 이긴 자의 편에서 쓰여진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긴 자도 아니고 지지도 않은 자. 다만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를. 영조 35년, 서기 1759년, 조선의 궁궐은 66세 노왕의 기침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영조,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 그리고 그해 여름, 궁궐에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살 소녀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 51살. 할아버지와 손녀뻘의 이 결합을 두고 조선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결코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주 김씨. 그녀의 집안은 명문이었으나 권력의 중심에서 비켜선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 김한군은 노론 강경파의 중심인물. 그러나 궁궐과의 인연은 아직 없었습니다. 1745년 경주 김씨 가문에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역사에 김씨로만 기록되었습니다. 본명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여자. 그러나 그녀의 삶은 조선 후기 역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녀를 기록한 사료는 거의 없습니다. 훗날 전해지는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침착했다고. 영조 35년 1759년 효장세자빈 풍양조씨가 세상을 떠난 지 22년, 영조는 마침내 새 왕비 간택을 결정했습니다.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이미 66의 노왕이 새 왕비를 맞는다는 것, 그것도 10살 대 소녀를 맞는다는 것,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승정원일기는 간택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이 초간택을 친히 주관하시어 규수들의 예절과 자태를 살피셨습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그 마지막 날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이 어전에 섰습니다. 영조가 그대는 두렵지 않은가라고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소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준비 없는 자의 것이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한동안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날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15살의 소녀는 조선의 왕비가 되기로 정해졌습니다. 1759년 6월 22일 정순왕후 김씨가 경복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 15. 그녀가 맞이해야 할 것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당대의 군주였습니다. 엄격하고 독단적이며 때로는 잔인할 만큼 결단력 있는 왕. 그가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게 될 그날까지 아직 3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에서 내려 궁궐 마당을 밟으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 거대한 처마, 끝없이 이어진 행랑, 자신보다 훨씬 나이든 궁녀들의 눈빛, 그리고 저 먼 곳 용상 위의 노왕. 정순왕후는 그날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일기를 쓰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승정원 일기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가래가 순조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 뒤에 감춰진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어둑한 내전 촛불 앞에 영조가 앉아 있습니다. 정순왕후가 들어오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66의 노왕과 15의 왕비. 한쪽은 삶의 황혼에 서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삶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영조는 그녀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딸처럼? 아니면 진정한 왕비로?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조는 정순왕후를 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인은 그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소. 다만 한 가지만 지켜주시오. 영조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정순왕후가 앳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왕실의 품위를.
그것만 지킨다면 과인은 그대를 왕비로 대우할 것이오. 어린 왕비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을까? 왕실의 품위. 그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당파 싸움, 후계 문제, 세자와의 관계.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궁궐의 질서. 어린 왕비는 그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왕비에게 예법을 가르치고 왕비는 조용히 배웁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궁궐은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그러나 바깥 세상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 권력의 실과 실이 얽혀 있고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곳. 정수낭후의 집안, 경주 김씨는 노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지형에서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그 갈등의 한가운데 들어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수낭후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고, 듣고, 기억했습니다. 누가 왕의 신임을 받는지, 누가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숨겨진 칼을 품고 있는지. 어린 왕비가 홀로 창가에 쓸쓸히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15의 소녀는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궁궐의 법칙은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궁에서 살아남는 법은 본능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수낭후가 입궁했을 때 사도세자는 24살이었습니다. 왕비보다 9살 위. 그러나 왕비의 어머니뻘이 될 수도 있는 관계. 계모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묘한 위치.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는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부자 사이에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패여 있었습니다. 왕은 세자가 못마땅했습니다. 세자는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 왕비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 안 산책로를 걷다가 사도세자와 정수낭후가 마주칩니다. 사도세자가 왕비 쪽을 돌아보며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으나 각자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역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같은 위기의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찾아오는 날 정수낭후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762년 이모년. 그해 여름은 유독 뜨거웠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하늘도, 땅도, 사람의 마음도.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균열은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세자의 비행, 정신적 불안정, 그리고 정치적 갈등. 어느 것이 진짜 이유였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영조가 진노하여 어전으로 세자를 부릅니다. 내관들이 떨며 전언합니다. 영조는 명했습니다. 세자를 폐위하라. 그리고 뒤주에 가두라. 이모화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날. 정수낭후는 그날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전의 깊은 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뒤주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세자의 울음소리를, 그리고 궁궐 전체를 뒤덮은 무거운 침묵을. 18살이었던 어린 왕비는 홀로 방에 앉아 떨리는 두 손을 부여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왕비가 된 지 불과 3년. 그녀는 이미 궁궐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를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뒤주에 갇힌 세자는 판리를 버텼습니다.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여름의 폭염 속에서. 그 8일 동안 궁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해경궁 홍씨는 훗날 한중록의 그날들을 기록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교차하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처연한 기록. 정수낭후는 그 8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기록은 말이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조차도 그녀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 8일이 끝난 뒤에도 궁궐에 있었습니다. 1762년 윤호월 21일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궁궐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영조의 머리카락이 휘어집니다. 왕비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킬 뿐입니다. 이모화변 이후 영조는 변했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집착이었을까요? 그는 세자를 폐위한 날의 결정을 번복하여 세자를 사도라 추존했습니다. 슬퍼하며 그리워한다는 뜻.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영조와 정수낭후의 관계는 세월이 흐르며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압도적인 위계가 있었습니다. 왕과 어린 왕비.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서 노왕은 점점 더 왕비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조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왕비가 그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간병인으로, 때로는 조언자로. 51살의 나이, 차이가 빚어낸 기묘한 동반자 관계. 승정 원일기는 기록합니다. 영조가 말년의 왕비에게 자주 국사를 물었다고. 그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1776년 3월,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52년, 조선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그리고 정순왕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나이 31, 아들도 딸도 없이. 이제 그녀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대비였습니다. 대비의 위치는 왕비보다 어떤 면에서 더 복잡했습니다. 세왕은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에 관여한 세력들에게 정조는 복수를 꿈꾸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의 집안, 경주 김씨 노로는 그 세력의 한 축이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합니다. 두 사람이 시선을 교환합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정조의 조정에는 신하들이 분열되어 있고 데뷔 전에는 조용한 긴장이 흐릅니다. 정조와 정순왕후의 관계는 역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예우했습니다. 정조는 대비를 정성으로 모셨고 대비는 세왕의 치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복권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노론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녀는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정조의 치세 24년. 정순왕후는 그 시간을 조용히 그러나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선 듯 보이면서 실은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9.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후계자는 11살 순조, 어린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렴청정이란 발 뒤에서 정치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은 그 이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발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면에 나섰습니다. 조정에서 대비의 교지가 낭독됩니다. 신하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기간 1800년부터 1803년까지. 그 3년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벽파를 복권했습니다. 정조가 억눌렀던 노론 강경파, 벽파 세력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신유박해 1801년, 수백 명의 천주교 신자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승훈, 이가환, 정약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유배를 떠났습니다. 신유박해를 두고 역사는 엇갈린 평가를 내립니다. 천주교 탄압이라는 종교적 사건인가? 아니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한 권력 게임인가? 혹은 둘 다인가?
정순왕후의 선택에는 복잡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광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 상당수는 정조의 개혁 세력인 남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타격과 종교적 탄압이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냉혹한 권력자. 그러나 잠깐, 우리는 그녀의 삶 전체를 봐야 합니다. 역사는 결과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정순왕후는 15세 궁에 들어와 31의 과부가 되었고 예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45년의 궁궐 생활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조와의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아이를 낳을 기회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경주의 집, 어머니의 얼굴, 어릴 때 뛰어놀던 마당. 그것들은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5살의 봄날, 감에 오르던 그날. 그럼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순왕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영조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남편? 아버지? 주군? 아마 셋 다였을 것입니다. 영조는 그녀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에 대해, 때로는 백성에 대해. 어린 왕비는 그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훗날 정순왕후가 보여준 정치적 감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천부적 재능? 물론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6세의 노왕 곁에서 보낸 17년이 없었다면 그 감각은 다듬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조가 정순왕후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고 정순왕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장 기이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1803년 순조 3년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58.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허함이었을까요? 혹은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선택이 아니었기에 다만 담담함이었을까요? 이후 정순왕후는 데뷔전에서 조용한 말년을 보냅니다. 기록은 그 시간에 대해 거의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1805년 1월 정순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61. 그녀는 46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조선의 왕비 중에서도 드물게 긴 세월.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그녀는 5왕의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영조, 사도세자, 정조, 순조. 물론 사도세자는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인 순간,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 속에 담긴 조선 후기의 역사. 궁궐의 기와 위에, 처마 끝에, 조용히 조용히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승정 원일기는 그녀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왕대비께서 하시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 여인의 60년 생애가 단 한 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순왕후 김씨.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신유박해의 주도자, 벽파의 배우, 사도세자의 죽음에 일조한 세력과 연관된 왕비.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 15살의 선택에 여지없이 궁궐에 들어간 소녀. 51살, 차이의 노왕 곁에서 17년을 보낸 여자. 아이 하나 없이 과부가 되어 홀로 권력의 폭풍 속을 헤쳐나간 사람. 역사의 인물을 단순히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순왕후는 자신이 태어난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노론의 딸로 태어나 왕비가 되어 대비가 된 여자.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가? 역사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니까요.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선택해야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오늘도 그 기록을 묵묵히 품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